오늘은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제가 그 자존감 올리는 방법 1편 1편을 찍고요. 2편을 찍는 동안은 조금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실험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 자존감이 왜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너는 뭐 그런 게 너는 좀 별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적에서 쇠뇌받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쇠뇌받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실망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 가장 많이 실망을 하냐 하면요, 실수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노는데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그때 많이 실망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약간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울증 걸리기도 하지만 너는 해도 안 돼, 이게 사람을 실질적으로 많이 파괴시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깔보거나 폄하할 때 쓰는 거고요. 나는 해도 안 돼,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건데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뭔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좌절됐을 때, 이때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 실패하는 게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인드를 잡아야 되지만, 이런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거를 뭔가 할 때마다 분명히 뭔가 요번 실패지만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자신감을 얻고 회복력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실수들이 사람을 격렬하게 망가뜨립니다. 뭔가를 했는데 잘 가다가 실수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틀어지거나, 실수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를 못 들어간다거나, 한 문제 틀려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실수를, 예를 들어 뭐 우승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오랫동안 잘 갈고 닦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한 포인트 차인데 실수로 네트에 걸려서 포인트 날아가서 우승 못하는 테니스 선수, 저 그런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아, 이건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더블 폴트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한 게 실수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일단 실수만 없으면 내가 원했던 거를 도전해 볼 만한 용기는 얼마든지 생겨요. 이거 해볼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기는 하자. 그런데 거기서 실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일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거기서 분명히 뭔가를 배웁니다. 근데 실수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밖에는 배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실수했어. 그 사람은 그러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밖에는 배우지 못해요. 그만큼 실수라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자기의 오랜 노력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순간에 좀 굉장히 많이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를 잘 못 믿거든요. 혹시 또 실수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랑 뭔가 싸움이 생겼어. 분쟁이 됐어. 그런데도 자신감 있게 탁탁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라 자신감 없이 쭈뼛쭈뼛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실수를 얼마만큼 했는가에 자기 스스로 내가 혹시 또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 있게 못 나갑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뭔가 내가 실수를 했나? 이러면 자신 있게 상대방이랑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실수라는 게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실수가 없어야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이 실수를 없애는 게 극도로 어렵다고요. 실수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수합니다. 덤벙댄다거나 아니면 특정 순간에 사람이 굉장히 막 조급해진다거나 긴장한다거나 그래서 실수가 막 연발하게 되는 거죠.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한 거죠. 명상입니다. 네, 또 명상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저는 명상이 너무 좋습니다. 명상하기 전에 기도랑 명상이랑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신앙심이 뛰어나거나 뭐 하느님을 믿거나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뭐라도 내가 내 어떤 소원과 염원을 받아줄 어떤 객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신이라고 정해놓고 실제로 뭐 신앙을 믿고 뭐 어떻게 뭐 성경을 외우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뭔가 소원을 말하기 좋은 대상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알라고 부처님이고 뭐 하미교고 뭐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 실수를 줄여주세요. 전 실수가 적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딱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머릿속에 상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앉은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를 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요. 명상을 할 때 눈을 뜨고 있으면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쪽으로 생각이 연상이 자꾸 흘러요. 생각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면 일단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차단되기 때문에 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념들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는데요. 소리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는 그런 음악만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을 할 때 이 음악에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고 쉬고 내쉬고 하는 어떤 이런 박자감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명상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매일 그것만 듣습니다. 그것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음악을 아예 꺼놓으면요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순간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들, 밖에서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노는 소리라든지 자동차 경적 소리, 그 브레이크 뭐 이런 소리들, 바람이 휑 하고 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할 때도 이제 거의 외우는 음악, 익숙한 음악을
호흡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귀로 들어오는 정보도 차단이 됩니다. 음악을 틀어놨지만 귀로 들어오는 정보도 차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직 신경 쓰는 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그것만 반복합니다. 요것만 반복하면 뇌에 좋아요. 뇌가 명상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하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게 실수를 줄여줍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실수를 줄여줘요. 전반적으로 뭔가 좋아지게 만들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황당한 소리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사람이 되게 차분해지고요. 뭔가 모르게 하루 이틀 해갖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적어도 2달 이상 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2달 이상이 지나야 뭔가 좀 바뀌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2달 이상 지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2달 이상은 해야죠. 2달 이상 해야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계속 하는 거죠.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은데, 잠깐이라도 좋은데 10분 이하로 하시지는 말고요. 하루에 10분 이상.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머릿속에 상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다 보면 늡니다. 늘고 점점 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쳐요. 이 뇌가. 내가 한 거는 우리 삶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사람이 되게 차분해지고 덜 강박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실수를 줄여줘요. 이게 실수를 줄여줍니다. 실수를 줄이면 자기를 믿게 되는 거죠. 실수를 줄이면 자기를 믿게 되는 거고요. 자기를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최소한 나는 실수는 안 하니까. 무슨 자리에서도 일단 실수는 안 하니까 중간은 가는 거죠. 사실은 중간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목적을 갖고 뭔가를 할 때 이 사람 실수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 실수가 줄고요. 실수가 줄면 자존감이 상승한다. 그런데 그 명상을 위해서는요,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 아무리 못해도 2달 이상 계속 꾸준히 반복해야 되고, 하는 동안에, 명상을 하는 중간에 상념이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뚫고 들어오는 상념이 있는데요, 이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풀려나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그 상념들이 나쁜 상념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만 보기도 바빠요. 사이드 미러랑 백 미러를 보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운전을 자꾸 하다 보면 자동으로 갑니다. 앞으로는 자동으로 가고, 자동으로 가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사이드 미러랑 백 미러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명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을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이것만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는 일정한 음악에 맞춰서 들이쉬고 내쉬고가 자동으로 되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거든요.
나는 지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막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자동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되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이 뚫고 들어올 때 나는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네라는 사실까지도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꽤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을 내가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생각이 좋은 생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좋은 생각들. 좋은 생각이 있는 거는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면서 차분한 가운데서 생각을 하면 이게 그야말로 명상이 되는 거죠. 명상. 명료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입니다. 명상. 되게 명료하고 불순물이 없는, 상념이 없는 깔끔한 생각이 나옵니다. 명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삶을 한 개씩 두 개씩 맞춰주고 구성해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중에 명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도 명상 중에 얻은 거예요. 명상 중에 얻은 거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명상을 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명상을 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명상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실수를 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실수를 덜하는 습관은 확실히 자존감을 올립니다. 확실히 자존감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에 시달리시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고통받는 분이 많을 겁니다. 다 그렇죠 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명상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두뇌도 좋아지죠. 아무래도 생각을 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명상을 하면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삶이 힘들거나 에라 모르겠다 싶을 땐 그냥 명상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아침에 눈 뜨니까 너무 힘들고 출근이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시끄럽고 명상부터 하고 생각합니다. 시끄럽다. 명상. 한 10분 정도 맨날 그 음악 틀어놓고요. 가부좌를 꼭 가부좌 안 틀어도 되죠. 앉아서 이렇게 온몸에 이불을 칭칭 휘어감고 그렇습니다. 명상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하는데요. 이불이 몸에 감기는 촉감이 뭔가 좀 좋아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상을 합니다. 굉장히 좋고 사람을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명상을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